원장님이라면 단 하나만 해야 된다면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그거는 그래도 가성비 있게 효과 나타나는 거는 잔주름과 굵은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품보다 그 시술하는 의사, 그 시술하는 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미용 12년차 김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주제가 원장님이 의사는 이제 16년 차시고 피부 미용을 하신 지 12년 차가 되셨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가지의 시술만 꼽아야 된다면 어떤 시술을 뽑으실 수 있을지. 항상 진료할 때 받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예산의 한계도 있고 내가 오늘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원장님이라면 단 하나만 해야 된다면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그럴 때 제 대답은 거의 고정이었어요. 어제도 고정이었고 아마 내일도 고정일 거예요. 그거는 스킨보톡스. 저희 병원에서는 풀페이스 더모톡신이라고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거 하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 그래도 가성비 있게 효과 나타나는 거는 잔주름과 굵은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킨보톡스를 하면은 잔주름이 당장 펴져 보이고요. 굵은 주름은 계속 접혀지는 라인이거든요. 그 접혀지는 라인도 이제 감소를 시키니까 그 굵은 주름이 더 강화되는 거, 더 심해지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시술, 예를 들어 딱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스킨보톡스 시술, 더모톡신 시술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다 같은 시술이 아니잖아요. 다 같은 명칭을 쓴다고 하더라도 병원마다 의사들마다 테크닉이 되게 다르니까 본인한테 맞는 병원과 맞는 의사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킨보톡스가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선호하시는 브랜드나 제품이 있을까요? 제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톡신 시술을 워낙 많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톡신 다 써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톡신 제품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 제가 쓰지 않겠죠. 웬만큼 다 마음에 드니까 이제 사용들을 하는 건데 제품을 그렇게 갖다 놓은 거는 사실 가격이 달라서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환자들한테 초이스를 더 드리기 위해서. 제품?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품보다 그 시술하는 의사, 그 시술하는 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분들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저렴한 제품을 써도 실력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 성능만 되면 그런 제품 하나 정도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다 괜찮아요. 저희 병원에는 현재 톡신 제품이 5가지 정도 제품이 있거든요. 그냥 그 중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제일 많이 썼던 제품 말씀드릴게요. 코어톡스 제일 많이 썼어요. 그게 뭐 공평한 거니까. 전 그럼 궁금한 게 스킨보톡스를 잘하는 병원에서 할 때랑 못하는 병원에서 할 때랑 효과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극단적으로 나타나겠죠. 어떻게 극단적이냐면은 스킨보톡스, 더모톡신을 할 때 커버되는 부위도 달라요. 누구는 이 부위를 커버하고 누구는 이 부위를 커버 안 하고 내가 커버될 수 있는 부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제가 보통 이제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드는데 염색들 해보셨잖아요. 저도 염색, 탈색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다 달라요. 같은 제품을 쓰는데도 사실 나오는 색감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내 모발이 상하는 정도도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거 다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염색만 하냐? 헤어 컷이 들어가면 더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환자들이 어떤 특정 제품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품을 어떻게 시술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 얼굴 상태도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저는 보통 처음 이제 저한테 초진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설명을 드려요. 제가 오늘은 얼굴 전체 더모톡신을 해보는데 제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겠다고. 근데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 다음번 오실 때 저한테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위는 이래서 좋았고 이 부위는 이래서 효과가 약했고 이 부위는 이래서 효과가 강했고 사실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씩 모디파이 할 수 있어요. 이 부위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이 부위는 좀 더 약하게 해야 되고 이 부위를 좀 더 강조해야 되고 이 부위는 좀 더 감소해야 되고 요거 한 2-3번 정도 하면은 그분한테 맞겠다 모디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차팅해 놨다가 그분한테는 그 방법대로 계속 들어가요. 사실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제품 찾고 이런 거 그거 저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반인들 생각에는 스킨 부스터를 놓는 기술이라는 게 차이가 있겠어? 다 뭐 그냥 타겟팅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진피층에 놔야 돼요. 근데 피부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얇고 누구는 두껍고 얼굴 부위마다도 다르거든요. 한 환자 얼굴에서 똑같이 진피층에 놓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테크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그걸 느낀 건 그거예요. 이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받으셨던 분들도 사실 뭐 저희 병원보다 좀 더 싼 병원 가실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여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까운 병원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돌아오시면은 저도 궁금하잖아요. 왜 한 번 또 다른 데 갔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여쭤보거든요. 딴 데 갔다 오셨어요? 거기 뭐가 별로였나요? 뭐가 좋으셨나요? 물어보면은 말씀을 하세요. 놓는 포인트가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고 이건 제가 느낀 게 아니고 제 환자분들이 느낀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섭섭하기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할까를 고민을 해요. 이 시술은 나도 할 수가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받을까? 가격일까? 내 실력일까? 다른 부분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반대로 또 이 시술은 나한테 받게 되니까 아 이거는 내가 강점을 갖고 있구나. 그걸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원장님 궁금한 게 원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이거만큼 진짜 내가 전국에서 손가락 하나 꼽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걸 스킨보톡스인 것 같아요. 풀페이스 더모톡신. 그거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12년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 큰 요인이지 않나? 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스킨보톡스는 사실상 피부 퀄리티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스킨보톡스의 효과만 해도 논문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스킨보톡스의 첫 번째 효과는 그래도 주름을 펴준 자예요. 무표정일 때 보이는 주름을 스태틱 주름 그리고 표정질 때 보이는 주름을 다이나믹 주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스태틱 주름을 잡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 주름을 잡는 게 이제 보톡스가 원래 하는 역할이거든요. 원래는 근육에 나서 이제 근육을 못 움직이게 했었죠. 근데 피부에 놔도 피부를 덜 움직이게 해서 그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주름이 펴져 보이는 효과와 두 번째는 그 주름이 덜 접혀지니까 예방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스킨보톡스에는 한 가지 효과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효과냐? 진피층에 놨으니까 진피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광이 난다고 느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좋아졌나? 이 착각을 잠깐 갖게 해요. 왜냐면 톡신이라는 거는 약이기 때문에 약효가 끝나면 없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부위마다 이거를 근육이나 아니면 피부의 상태를 잘 생각을 해서 놓게 되면은 이게 리프팅이 아닌데 리프팅 같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펴짐의 효과예요. 예를 들면은 다림질을 하는데 전체를 다 다릴 수도 있지만 많이 구겨진 부위를 다림질을 해서 그 부위가 펴지면 그 부위가 잡아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타이팅이 돼서 펴진 효과처럼 보이고 그게 리프팅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킨보톡스 리프팅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절반이나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리프팅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다가 또 하나 스킨에 놓게 되니까 우리가 모공도 살짝 축소된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모공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땀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그러면은 모공이라는 우리가 흔히 땀구멍이잖아요. 그러면 땀 분비도 억제를 하니까 모공도 살짝 수축된 것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만병통치약이 돼요. 한 가지 효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못 느껴요. 어떤 분은 이 효과가 다 나타나고 어떤 분은 덜 나타나고. 근데 그거는 내 피부 상태 때문에 그래요. 피부 상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효과를 만들어도 이분한테는 이 정도 효과까지가 나타나고 이분한테는 이 정도 효과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킨보톡스, 더모톡신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원장님이 풀페이스 더모톡신, 스킨보톡스를 놓으실 때 5가지의 개인화, 커스터마이징 하는 진단 툴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걸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환자분이 오시면은 보통 체크하는 이제 5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 상태. 피부 상태에서는 색소를 먼저 봐요. 이 사람한테 잡티나 기미나 이런 색소 상태가 어떤지. 두 번째는 주름 상태를 보게 돼요. 주름에서도 잔주름과 깊은 주름을 나눠서 이제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피부 탄력, 실제로 처짐이죠. 처짐에서 이 사람한테 리프팅이 어떻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꺼진 부위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팔자 부위나 눈밑 부위나 이렇게 꺼진 부위들을 살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중요한 게 스킨 퀄리티. 스킨 퀄리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이 사실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즘 중요한 건 피부 진피 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개선하게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스킨보톡스 얼마에 한 번씩 맞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추천드려요. 보통 우리가 근육에 놓는 보톡스 시술은 4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에 놓는 보톡스 시술은 그거의 절반, 2에서 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저는 잘 모르시면 3개월 정도 간격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좀 더 빨리 없어지는 분도 있고 좀 더 오래 가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맞다 보시면 저희 환자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조정들을 하세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킨보톡스랑
근육 보톡스가 주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 톡신이 근육에 들어갔을 때 유지되는 기간과 더미스, 진피층에 들어갔을 때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의 기간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보톡스는 약이잖아요.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거를 먹으면은 원래는 4시간, 6시간 정도 약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효를 길게 만들어 놓은 게 타이레놀 서방정, 타이레놀 ER이라는 게 있죠. 그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보톡스도 어느 부위에 이제 내가 인젝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달라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근육에 놓는 건 4에서 6개월, 피부에 놓는 건 2에서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필러는 약간 감추는 거고 스킨 부스터를 맞아야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처럼 스킨 보톡스가 콜라겐 형성이라든지 본질적인 어떤 개선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콜라겐에 다들 속고 있죠. 콜라겐 형성은 모든 시술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콜라겐 형성, 제가 여기 PD님 계세요. 따기를 딱 때려요. 콜라겐 형성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PD님 얼굴에다가 바늘로만 따다다다다다 500반을 찔러요. 콜라겐 형성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더머톡신, 우리 피부에 굉장히 많은 니들링을 해야 돼요. 바늘로 여러 번 찌르는 거거든요. 콜라겐 형성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럼 스킨보톡스 콜라겐 형성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볼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물광주사 효과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만 넣어도 콜라겐 리모델링과 그리고 콜라겐뿐만 아니라 지방세포도 활성화돼요. 내 필러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볼륨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우리는 콜라겐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근데 왜 우리가 스킨 부스터드, 콜라겐 형성 촉진제라는 말을 쓸까요? 그래야 환자들이 새로운 것 같아서 하니까. 마케팅은 마케팅이고 의학은 의학이에요. 그럼 원장님이 스킨 보톡스를 하고 가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시술 혹은 홈케어 이런 게 있다면? 일단은 저는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피부 퀄리티만 봤을 때는 영양분 보충이에요. 우리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분은 물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물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 되거든요. 그럼 원장님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하루 2리터. 저는 주변에 3리터 먹는 분도 계세요.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 하루 따져보면 2리터 가까이는 먹어요. 저는 물을 워낙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료하다가 계속 화장실 가요. 계속 먹으니까 계속 화장실 가거든요. 근데 물 많이 못 먹는 분들은 집에서 팩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아무 팩이나 괜찮아요. 저는 그냥 싼 팩, 비싼 팩 안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팩을, 수분 팩을 잘 쓰시라고. 그 두 가지를 보통 추천해줘요. 영양분 공급, 그거는 다른 시술했을 때도 좀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데미지를 받았으면은 우리 피부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할 때 중요한 거는 영양분 공급. 우리 피부에서 중요한 영양분은 물이다. 그걸로 안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이드레이션 크림이나 이런 거를 또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들을 써야 되는 거고. 요즘 홈케어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저 너무 좋아요. 추천이에요. 근데 각자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영양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특정 성분의 화장품들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왜 없냐면은 참 맨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자신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맨 처음 예전에 이제 화장품 나한테 맞는 걸 찾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남성 전용 화장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성 전용 브랜드도 있고. 사실 웬만한 거 다 써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품을 이제 고정해서 쓴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한 브랜드만 써요. 저는 랩시리즈 쓰거든요. 그게 제일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근데 랩시리즈도 가면은 라인업이 3개가 있어요.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근데 비싼 건 저한테 안 맞아요. 감사하게도 싼 게 잘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나한테 잘 맞는지 어떻게 써봐야죠. 아니, 써보면 알아요. 근데 한동안 레티노이드 성분이 되게 화장품계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스티바이도 네, 이슈가 네, 됐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티바이는 잘 쓰면 명약, 못 쓰면 사약. 왜냐면은 맞는 피부 타입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맞는 피부 타입은 오히려 이리턴트를 많이 만들어내요. 개인적으로 피부를 너무 붉어지게 하는 화장품이나 크림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어쨌든 자극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게 자극을 받아놨으면 회복될 때까지 또 쭉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슈가 되는 거는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게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써도 돼요. 근데 막 이것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은 저는 그거는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원장님 스킨 보톡스를 했어요. 내가 조금 더 피부과에서 뭘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같이 하면 원장님 봤을 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에서 5에서 10까지 될 수 있는 다른 시술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좀 결을 나눠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거기서 스킨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리쥬란이나 주베룩 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타이트닝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울세라나 써마지 쪽으로 가고요. 보통 요 결에서가 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를 딱 기본기죠. 스킨 보톡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니드에 맞춰서 살짝 결을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킨 보톡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요, 그냥 믿고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본인한테 맞는 병원과 맞는 선생님을 잘 찾으셔야 돼요. 제가 보통 속된 말로 이렇게 드리는 게, 저한테 어떤 시술을 받고 실망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시술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저보다 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병원이 있을 거니까 그런 병원을 찾으시라고. 반대로 스킨 보톡스를 한번 받고 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또 다른 병원, 다른 선생님한테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내용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